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람들과 함께 해온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장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고속시외버스 운수사들을 흔히 볼 수 있지만 100년 기업은 드뭅니다.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강원 영동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지역에서 승객 수송 역할을 책임진 강원 여객입니다. 강원 여객은 1921년에 설립된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운수사로 2026년부로 설립 105년 차를 맞이하는 기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본사가 소재하고 시외버스는 강원도 내와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을 비롯해 여러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기종점으로 삼지 않는 노선도 있으며 경북 울진군으로 가는 노선도 있지만 적어도 강원도를 거쳐가는 형태로 운행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동국사회복지재단에 속해 있지만 이 재단이 DB그룹 산하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DB그룹의 시외버스 서비스가 강원 여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비슷한 강원 고속과는 역사부터 여러 가지 요소가 전혀 다릅니다. 양양군 농어촌 버스를 포함해 시내버스는 삼척 동해 속초에서 운행하고 있고 평창군 농어촌 버스는 강원 여객과 계열인 평창시티버스를 통해 진출해 있습니다. 1921년 3월 28일 강원도 춘천에서 내선역의 자동차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강원고속과 마찬가지로 춘천을 기반으로 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강원도 전역으로 노선망이 확장됩니다. 춘천이 경춘선 철도가 있는 지역인 만큼 경춘철도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는데 1936년 경춘철도 여객자동차부로 변경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내선 여객자동차가 경춘철도에 인수되면서 서울 춘천 간 시외버스 노선이 정리되기도 했으며 1944년 내선 여객자동차에서 강원 여객으로 변경됐고 경춘철도에서도 분리됐습니다. 또 춘천 기반에서 옮겨서 지금처럼 강릉 기반으로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 기반 시외버스 노선들은 현재 주로 강원고속이 맡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면허를 취득했고 전세버스 면허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강원여객의 계열사인 강원흥업이 있습니다. 본래는 동원여객이었으며 1960년대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시외버스 운수사였습니다. 동원여객이 강원흥업으로 사명을 변경한 것은 1990년경이며 여객과 흥업끼리 서로 공동 운행을 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여객 단독 배차, 흥업 단독 배차식으로 노선을 따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 운행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강원흥업은 강원일보의 주주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평창시티버스를 포함해 한때 DB그룹 동국사회복지재단 내 버스가 운영되는 운수사만 3곳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강원여객과 강원흥업에 모두 동부그룹 마크가 새겨진 차량들이 운행됐는데 1990년대 당시 기준으로 동부그룹의 직접적인 계열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시각적인 힌트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부그룹의 운수사업은 동부고속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시외버스 운수사들도 모두 대기업 그룹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1987년 동부산업전무 안현복 씨가 강원여객 대표 이사직으로 승진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중심이긴 해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이나 한진그룹의 한진고속 등보다도 더 많은 버스 회사를 동부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IMF 사태로 동부그룹의 구조 조정을 통해 강원여객과 흥업, 현 평창시티버스가 당시 동국사회복지재단 소속으로 변경됐으나 복지재단 자체가 지금의 DB그룹 산하이기 때문에 동부그룹의 계열사에서 완벽히 분리됐다고 보기엔 어렵게 됐습니다. 여전히 강원여객은 동국사회복지재단 소속이고 오히려 동부고속이 동부그룹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동원그룹 코리아와이드 순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동부그룹의 흔적은 그동안 지워졌습니다. 강원여객이 대기업의 계열사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양댐, 양구, 인제간, 쾌룡호 여객선도 운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강원흥업이 있습니다. 강원흥업도 시외버스 운행을 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강원여객에서만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흥업이 시외버스 운행을 정리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크게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외버스 전체 수익과 수요가 급감했는데 강원여객과 흥업도 바이러스의 영향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적자가 지속되자 사업의 구조를 재편하면서 강원흥업은 2022년 3월까지 정비를 제외하고 차량 일체를 강원여객에게 모두 이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외버스 운행은 강원 여객 단독 체제가 됐는데 강원 엔터프라이즈라고 영어로 표시된 차량들이 남아있기도 해서 강원 흥업에 소속된 흔적은 남아있었습니다. 강원 흥업의 차량들이 모두 강원 여객이 되면서 없어진 줄 알았겠지만 기업 자체를 정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중 새로운 로고, 차량 도색과 함께 홍보 자료도 공개됐는데 여기서 강원흥업은 화물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홍보됐습니다. 계열사 관계이지만 두 기업은 서로 다른 부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정리한 노선도 있었는데 강원 여객으로서는 유일한 호남 지역 진입 노선이었던 강릉발 광주 노선에서 결국 철수했고 원주 마산 창원 노선과 성남 동해 삼청 노선을 비롯한 다른 몇몇 노선들도 제각기 이후로 강원 여객이 운행을 그만뒀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여객은 철도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강릉선 KTX가 개통되면서 서울 강릉 간의 교통편이 개혁되자 강원 여객에서 운행하기도 하는 동서울 강릉시외 개통이나 원주 강릉시외 개통에 KTX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2025년 1월 동해선 삼청영덕 구간 개통에 따라 강릉 부전 간과 강릉 동대 구간 열차가 운행되면서 강릉 울산 간이나 부산까지 있는 시외버스의 경쟁력은 약화됐습니다. 실제로 울산발 강릉 방향 노선은 현재 아성고속에서만 하루 한 차례 운행할 정도로 위기인 상태며 일전에 이 노선도 운행을 관뒀습니다. 이제는 강릉 부전 간 KTX가 운행된다고 하지만 소수만 운행되고 전구 간 소요시간은 여전히 4시간에 육박할 정도로 KTX 치고는 소요시간이 긴 편인 것이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이남은 ITX 마음과 함께 운행 횟수가 증편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래가 그리 밝진 않습니다. 그나마 고속도로 영덕 포항 구간이 개통되면서 어느 정도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삼청 영덕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미 동해선 철도 장거리 개통에 일반 열차부터 운행에 들어간 시점부터 운임 경쟁력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강릉 동대 구간에도 나중에 KTX 이음이 운행하게 된다면 속초 양양 강릉에서 대구 북부로 가는 시외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양양 속초 방면도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 여객이 운행하는 속초 강릉 간 단거리 시외버스와도 구간이 겹치게 됩니다. 혹여나 서울발 동해 방면 KTX가 경북 동해안 방면까지 연장된다면 동서울에서 울진군까지 가는 시외버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그마치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온 강원 여객이 주변에서 꾸준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중에도 110년, 120년, 130년 계속 거듭해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승객들의 수송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